부자들의 경제신문에 읽는다 한국투자증권 알뉴스타 김건진 차장께서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는 네. 길 너무 추웠죠? 예, 너무 좀 추운 날씨입니다. 증시와처럼, 증시처럼. 네. 체감 온도가 오늘 뭐 마이너스 영하 15도? 15도 가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너무 긴장을 많이 했다라는 분들도. 근데 내일은 더 춥대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증시를 같이 표현해 주셨는데 뉴욕 증시가 그야말로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다우가 장중 2% 넘게 빠졌다가 780포인트 그렇죠. 넘게 밀렸다가 상당 부분 만회를 한 건 다행인데요. 네, 그렇죠. 화웨이 쇼크까지 겹쳤습니다. 이 화웨이의 최고 채무 책임자 체포까지, 네, 악재까지 이 겹치면서 뉴욕 증시는 아직 바닥이 안 보인다라는 오늘 머니투데이 월가 시각을 담게 되는데요. 내년에 1월에 기업 실적 발표가 있을 때까지 이런 펀더멘털의 이슈는 아마 긍정적으로 이슈는 있기까지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시각인데요. 내용 보시죠. 많은 투자자들이 내년도의 증시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더 많은 정보를 가질 때까지 관망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채권 수익률 곡선의 역전으로 인해 경제 성장 둔화에 대해 매우 불안해한다. 미중 관계는 G20 정상회의 이후에 회복 중에 있는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번에 화웨이 CFO 체포는 매우 깨지기 쉬운 미중 관계를 산산조각냈고 글로벌 무역과 성장에 대한 우려를 더 확대할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부정적인 진단이 훨씬 더 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러니까 뉴욕 있고요. 증시는 하락을 많이 만회했지만 일단 이슈들은 부정적인 게 더 많았어요. 예, 실질적으로 또 많은 이슈들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실제적으로 그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다는 게 이게 상당히 큰 이슈였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 차가 지금 현재 평소에는 30bp 차이가 이상이 납니다. 근데 지금은 10bp 언저리까지 좁혀졌다라는 거, 스프레드 차가 잘못하다가 역전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고민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 어제 어떻게 보면 이런 화웨이 쪽에 이렇게 재무 담당자가 체포가 됐다는 거, 이것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개인 고객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우리가 일개 다른 회사, 뭐 외국 회사 임원 체포되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되나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많이 아파하더라. 어떻게 보면 그것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팩트인데 실제로 영향이 미치는 건 뭡니까?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계가 어떻게 보면 조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어떤 이슈였냐면 어떻게 보면 미중 간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요. 기술입니다. 기술을 가지고 여기서는 한쪽에서는 야, 이거 너 특허 침해야, 이거 안 돼. 근데 아니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로 밀고 나갈 거야. 이 이슈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좀 건드려진 게 아닌가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좀 많이 하락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최고 재무 책임자의 체포까지 이제 실질적으로 써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왜 체포가 된 건가요? 실제로 지금 현재 뭐 미국이 지금 어디 제재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란에 지금 현재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하웨이 쪽에서 야, 이란에 너희들 왜 뭔가를 위법이 되고 우리 그동안 제재하기로 했는데 왜 너희들 제재 안 하고 실제로 뭔가를 해주고 있니라고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좀 체포가 지금 이루어진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무역 협상이 좋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 경기 침체 공포는 이런 장단기 채권 금리 차에 대한 공포 시장에 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지금은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확실히 더 안전하다. 증시 하락이 끝났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라면서 한 월가 시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역 협상 잘 안 되고 있죠. 내년에 경기 둔화 공포 계속 커지고 있죠. 러시아 게이트 특검 조사 등을 고려하면 지금 매수자들은 아마 고민이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무역 적자가 10월에 555억 달러 10년 내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무역 전쟁과 역행 이 소식도 그렇죠. 전해주고 있네요. 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도는데 진짜 미국 분명히 경기가 계속해서 좋습니다. 어떤 경기가 바로 내수 경기가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경기 실제로 수출이나 이런 것은 별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자기가 스스로 나는 관세맨이야라고 얘기까지 하면서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이런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부시 대통령 때였나요? 그때가 바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런 물결이 시작이 됐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예, 예. 보호무역주의에 어떻게 보면 신물결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전 세계가 계속해서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어떨까요? 대외 불확실성에 여전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 방어주나 순환매 전망을 하는 국내 증권사의 전망이 더 많습니다. 성장주, 순환매 전망, 경기 방어주. 그리고 우리 증시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중국 쪽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용 보시면 중국의 어제 거래 대금은 전 거래일보다 7%나 감소했고요. 위안화 가치가 다시 약세로 전환했고요. 투자 심리는 위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외국인들은 중국 주식을 9거래일 만에 순매도로 전환됐고요. 자, 한국 주식을 보면 국내 주식 최근 3개월 선의 EPS 전망치가 마이너스 5.4로 신흥국 대비 매우 부진한 상황. 그러면 외국인의 우리나라의 투자자의 외국인 투자자의 비중 확대를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점점 좀 힘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스탠스를 볼 때 가장 크게 안 좋게 보는 건 뭐냐면요. 정책 규제입니다. 정책 규제만 어떻게 보면 좀 없어지면 그래도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기 전망이나 이런 네. 모든 기업의 이익단이 어떻게 변하고 있냐면 조금씩 하향이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즉 내년에 어떻게 보면 주식이라는 것은 미래를 보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게 열심히 여러분들께 안내를 가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 경기 둔화에 갈 때 어떤 쪽으로 주식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되냐 가장 중요한 이슈일 것 같은데요. 결국은 경기 방어주 쪽으로 좀 여러분들이 그래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경기 방어주를 일단 가져가야 방어주하고 된다? 어떻게 보면 성장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예. 종목이 지금 있습니다. 바로 이 KT나 어떻게 보면 SK텔레콤 즉 바로 통신주들이다. 지금 5G가 어떻게 보면 예. 이런 기업체에서는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무선통신에서는 아직 휴대폰에서는 아직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내년 3월이면 아마도 이제는 지금보다 LTE 속도보다 어떻게 보면 10배 이상 빠른 이런 5G가 다시 시작이 된다는 거. 네.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슈다라는 거. 그리고 내년에 우리나라가 2019년 3월에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할 거고요. 이제 시작 상용화가 되고 전 세계는 2020년이 즉 우리보다 1년이 더 늦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런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통신주들에 네. 대한 이런 이슈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변동성 큰 상황에서 어떤 게 우위를 지금 시장에서는 잘 견디고 나타낼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 경기 방어, 성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기 방어로 네, 통신주의 의견을 네. 줬습니다. SK텔레콤과 KT의 의견 줬는데요. 어제 저희가 그 5G와 관련해서 통신 장비주도 의견을 네네. 드렸잖아요. 오늘 솔리드가 4%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얘기입니다. 통신 3사는 이익 전망이 하반기 들어 지속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경기 방어업종 가운데 가장 탑픽으로 통신주를 보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보고 있는 게 흑자 전환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조선업입니다. 그리고 4%대 배당 수익률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은행업종도 방어적인 대표 적합한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럼 이 가운데 조선업을 볼 생각인데요. 대우조선해양이 오늘 반가운 수주 소식도 있습니다. 4,435억 원 규모의 수상함 한 척의 공사 수주 소식이 있고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4,435억 원, 이건 최근의 매출액 대비 4% 규모고요. 거기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독의 지분 취득 소식도 있습니다. 123만주, 약 1.15% 추가 매입 공시. 오늘 대우조선해양이 한 4%가량 오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계속해서 LNG선에 대한 이런 기술력이 상당히 대우조선해양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우리가 LNG선을 계속해서 이렇게 발주하는 이유는 뭡니까? 조금 가장 큰 줄어들네요. 것은 예. 뭐다? 결국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런 이슈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 이맘때 정도였습니다. 아마도 조선주들이 우리 내년에는 별로 안 좋을 거야라고 다 고백을 했었었죠. 그리고 1년이 흐른 다음 지금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즉 이미 미리 얘기를 해놓은 것 때문에 예. 올해 잘 버텨냈고요. 예. 내년부터는 숫자가 잘 나오기 시작하면서 흐름이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블랙록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
3대 주주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뭐 경영 참여 목적은 아니고 단순 투자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앞으로의 희망이 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전 세계는 결국 친환경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탑픽 종목이 대우조선 해양이다라고 네.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조선 네네. 시작할 때 조선업 안 좋을 아, 것이다라고 네네. 대부분 고백을 그랬었죠. 했는데 네네. 그게 오히려, 그래 생각보다 네, 오히려 좀 괜찮았다. 괜찮았고 네, 잘 그렇죠. 버텼다. 아, 아주 잘 이제는 버텼죠. 내년인데 내년에 이런 턴어라운드 네, 실적에 대한 좋아질 것 전망이 같습니다. 좋은데 네. 문제는 유가예요. 유가가 네네.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조선업이 네네. 계속 좋을 수 있는 겁니까? 뭐 이거는 뭐 물론 안 좋은 이슈입니다. 분명 유가가 하락을 해버리면 플랜트 업종에 대해 수주가 많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렇지만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55분절이는 여기서부터 좀 지켜야 되는 이런 구간이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해줄게요. 내일 오늘 밤에 이제 좀 비오페까지 이제 협상을 한 다음에 감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좀 이슈가 좀 나올 겁니다. 네, 근데 네. 대부분은 지금은 좀 아니지 않나. 트럼프 쪽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조유가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외치고 있어서 가파르게 상승을 하지 않을 거다. 그렇지만 여기서 또 가파르게 하락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전에 우리 특집 시간에서 $80까지만 올라가려는 기미가 보이면 또 그게 잡아내릴 그렇죠. 것이고 40달러까지 떨어질 기미가 보이면 다시 또 끌어올릴 것이고 이렇게 그렇습니다. 언저리에서 오늘 조선주까지 살펴봤네요. 대우조선해양이었습니다. 부자들이 경제신문입니다. 함께했습니다.